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BTS가 3만여 관객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3만여 아랍 아미들은 BTS 응원봉을 흔들며 떼창하고 함성을 지르는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앞서 엄격한 이슬람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안에 어깨와 무릎을 드러내지 않으며 온몸을 가리는 전통 복장인 아바야 착용 의무를 폐지한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도 외국인 남녀 커플의 호텔 투숙을 허용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사우디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게 금기였고 여성은 축구장에서 경기를 관람조차 못했기에 이날 스타디움에서 여성 팬들이 BTS 공연을 본 것은 엄청나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춤과 음악이 금기시된 지역에서 여성들이 소리 높이 환호하는 모습은 현지인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사우디는 BTS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국 등 49개국을 대상으로 관광비자 발급을 결정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업무나 가족 방문용 비자만을 제한적으로 발급해왔습니다. 무슬림 성지 순례 목적의 비자를 제외한 일반 관광 비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방 조치에 따라 단순 관광 목적의 사우디 방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는 석유자원 의존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관광 비자까지 허용하며 관광산업 육성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가 비아랍권 가수로는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에게 야외 공연장 사용을 허용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다른 지역의 아밀들도 찾아왔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한 여성은 전국을 가장 좋아한다, BTS 말을 알아듣기 위해 2년 동안 유튜브로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말했고, 쿠웨이트에서 온 한 관람객은 어려운 단어 몇 개 빼고는 다 읽을 수 있다며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BTS는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소식과 노랫말과 동영상에서 한국어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아랍권들의 팬들까지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슬람 신자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사우디에 성지순례를 와야 하는데 이번에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BTS를 보기 위해 사우디를 찾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BTS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음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며 더 나아가 엄청난 경제 효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방탄소년단이 연평균 약 5조 5,6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견기업 1년 평균 매출의 35배가 넘는 수준이었고, 또한 방탄소년단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총 56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TS의 인기로 인한 관광객 유입과 소비와 수출 증가 등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4조 1천억 원에 달했고, 작년 안에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75억 달러로 처음으로 가전제품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이 100달러 늘 때마다 화장품과 식품, 의류 등 소비재 수출이 250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S 인지도 상승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만 연평균 79만 6천 명이나 됐고, 이들의 총 소비 지출은 9,249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광객의 소비를 통해 나타내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조 6,300억 원이 되었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200억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7인의 BTS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같은 경제 리그에 참여하게 됐다며, 앨범과 콘서트 티켓 판매량은 피지, 몰디브 혹은 토고의 연간 생산량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습니다. BTS의 성공은 그들의 노래 제목처럼 전 세계를 부리다. 영국의 언어학자이자 문자학자인 서섹스대 교수 샘스는 한글에 대해 극찬하며 한글은 과학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자라고 했습니다. 플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생리학자 다이어먼드는 한글은 글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표기법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된다. 이 점은 로마자나 영어 등 어느 나라 글자보다 뛰어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계 전문가들에게 과학적인 문자라는 말을 들으며 그 우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는데 한글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은 12,000가지의 소리를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본어는 고작 300개이며 중국어도 400개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0년부터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이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의 이름을 세종이라고 지은 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이기에 문맹을 없애는 최고의 글자임을 국제기구가 공인해 준 것입니다. 전 세계 3,000개의 언어 중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 정도인데 나머지 문자가 없는 국가를 위해 유엔에서는 한글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은 1997년에 도입되었는데 4개국에서 시작된 한국어 능력시험은 이제 71개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20년 만에 108배나 늘어 연말까지 3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대학 입시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한국어를 대학 입시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는 1994년 호주, 1997년 미국, 2002년 일본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잠잠했던 한국어 채택 소식은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태국입니다. 프랑스와 태국은 각각 2017년과 18년에 한국어를 대학 입시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수능 시험에 한국어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채택하겠다는 발언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에 25년 만에 대학 입시인 바칼로레아 외국어 목록을 개정했는데 이때 한국어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34개의 초중고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수업을 하고 있으며 약 3,500명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젊은이는 한 인터뷰에서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에서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 대부분의 외국어는 수강자가 줄었는데 한국어만 같은 기간 유일하게 65%가 늘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최근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한국어만 14%가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 각국 대학에선 한국 학과를 만들거나 한국어 강좌를 속속 개설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자유대, 함부르크대, 본대, 튜빙건대 등 6개 대학의 한국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하이델베르크대, 헬른대, 라이프치히대 등 9곳에서 한국어 교양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36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대인 에든버러 대학도 한국 학과를 개설하기로 해 영국 내 한국 학과를 만든 대학이 4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외교관 언어 연수 전문기관인 외교연구원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를 한국어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어렵다는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배우겠다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한류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방탄소년단 노래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K-팝 등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려는 움직임이 미국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한국어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은 K-팝은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나 기사에서 원더걸스나 소녀시대와 같은 그룹이 세계 무대에 어필하려고 영어 버전으로 노래를 녹음했다면 방탄소년단은 그저 계속해서 한국어로 노래했다고 서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른 한국 그룹과 달리 한국어로 노래한 것이 외국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도록 이끈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 기업 약 4,000개가 진출해 있고 고용된 현지인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배우려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에 다니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승진도 쉽고 월급도 많게는 2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지 교육기관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해 시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지금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많은 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한류가 전 세계에 알려질수록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글의 우수함 또한 전 소니에게 한 방을 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삼성전자는 몇 달 전 133조 원을 투자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반도체 비전 2030에서 발표했습니다. 그중 성장 가능성이 큰 이미지 센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비메모리 반도체 1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는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IT 기기 안에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마치 사람이 눈으로 본 빛을 뇌로 전달하듯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 신호 처리 장치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기의 뇌기능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와 함께 삼성전자가 집중 육성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꼽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1개에 5개에서 6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감지해야 하는 자율주행차, 보안 시스템 카메라, 스마트 TV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본 소니가 50%의 점유율로 1위이고 20%의 점유율의 삼성전자는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니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지 센서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가전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밀리고 특히 DSLR 카메라마저 캐논과 니콘에게 뒤지자 이미지 센서를 선택해 특화한 것입니다. 소니는 현재 게임과 영화 음악 콘텐츠, 금융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예전에 강자였던 IT 사업 중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데요. 그런데 LG전자가 소니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LG전자는 전작인 V50 신큐에서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채용했었습니다. 하지만 11일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50S 신큐에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50S synQ의 전면 카메라에 삼성전자의 32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을 탑재한 것입니다. 화소수만 놓고 본다면 V50S의 후면 카메라인 1200만 화소 대비 스펙이 훨씬 더 높은 부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센서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동종 업계에서 계속 경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의 부품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삼성과 LG는 8K TV와 건조기 등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서로의 제품을 지적하며 싸우고 있는 와중에 상대 회사의 부품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가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LG전자 관계자는 전작에 들어갔던 일본산 부품 대신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쓰게 됐다며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공급처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8월에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출시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처럼 일반적인 전자 결합 소재와 달리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상도를 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본다면 사람의 눈은 약 5억 7,600만 화소라고 하는데요. 1억 화소의 벽을 깬 제품이 나온 것을 보면 곧 사람의 눈처럼 볼 수 있는 이미지 센서가 나올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깬 신제품은 지난 5월 공개한 제품보다 화소수가 1.6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1억 화소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은 전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일본 소니보다 먼저 6,400만 화소의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1억 화소에서도 멀찌감치 앞서 나가면서 기술 초격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는 소니가 이면 조사형 센서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삼성이 최근 화소수와 픽셀 크기 등에서 앞서 나가면서 시장판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5월에 공개한 6,400만 화소의 업그레이드 제품은 중국의 샤오미, 오포도 이미 계약을 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매출 1위의 소니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 같습니다. 앞으로 이미지 센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빠른 성장을